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대표 수의사 김형준입니다. 원장님, 지난 시간에 HCM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종종 HCM이 완치됐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HCM의 가장 많은 영역을 담당하는 게 유전성 HCM이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의 고양이, 신비의 고양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HCM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TMT라고 하고요. 트랜지언트 마이오카디알 시크닝. 그러니까 일시적인 심근 비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HCM이 오는 거예요. 초기에 증상이 HCM과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TMT인지 유전적 질환이어서 완치가 안 되는 HCM인지 나중에 경과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똑같이 심근이 두꺼워지고요. 똑같이 폐수종이 옵니다. TMT는 HCM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는데요. 안정화를 시켜서 집에 보냈어요. 나중에 와보니까 얘가 여전히 좋아. 그러면 약을 줄여볼까? 약을 줄였어. 다음번에 왔는데 여전히 좋아. 또 약을 줄여볼까? 다음번에 왔는데 또 좋아. 약을 끊어볼까? 했는데 기능이 정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증상도 없고 심장 근육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서야 이게 유전적인 HCM이 아니라 일시적인 TMT였구나 라고 그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 HCM이었는데 완치됐어요 라는 글만 보고 내 아이도 HCM인데 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오해를 풀고자 좀 어렵지만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요즘 HCM 신약이 있다 그러던데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나요?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는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도 확인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안정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몇몇 케이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미가 있어 보여 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그런 예측에 있어서 이 약을 안 먹였을 때보다 더 낫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적극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정식으로 입증이 안 됐는데 너무 비싸요. 한 달에 300에서 600만 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 만병통치약처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이가 투약 스트레스가 심하면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갑기양이 있으면 또 HCM이 연달아서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인 HCM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흔히 볼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2차적인 HCM이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몸의 대사를 회춘시키면서 이 친구가 엄청 활발해지는 거예요. 심장도 업이 돼요. 심장이 열심히 뛰는 거야. 근데 심장이 열심히 뛰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헬창처럼 심장도 두꺼워진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HCM이 길어지면 또 2차적으로 심부전도 온다는데 정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카디오 레날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카디오는 심장, 레날은 콩팥, 신드롬은 증후군. 사람은 심장 질환,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이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심장이 멀쩡하면 실력이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심장을 관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그러면 심부전이 오고, 그러면 또 심장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췌장염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래 살리기 때문이에요. 심장 질환에서 대표적인 증상이 호흡 이상, 폐수종이고, 그때 필수적으로 쓰는 약물이 이뇨제예요. 이 이뇨제는 기본적으로 물을 빼는 거죠. 물을 빼면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만성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 공급이거든요. 근데 심장 질환이 있으면 물을 빼야 돼요.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콩팥에 무리가 가고요.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을 관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심부전, 콩팥 이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HCM 같은 심장 질환을 오래 관리하고 오래 살릴수록 콩팥뿐만 아니라 췌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탈수 때문에 췌장염이 오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또는 간접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췌장염이 2차, 3차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 HCM의 관리는 이 친구를 최대한 오래 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심부전과 어쩔 수 없이 오는 췌장염을 계속해서 관리함으로써 오래 이런 합병증을 다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심장질환 케이스 중에 매우 좀 인상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성격이 좀 예민한 친구여가지고 약을 먹일 때마다 호흡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으라고 약을 주는데 호흡이 괜찮던 애가 약을 먹이면 호흡이 안 좋아져요. 이게 대표적인 투약 스트레스 문제가 맞고요. 맛없어도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낫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약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 이뇨제 1개 남기고 다 소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약도 잘 먹고 증상도 안 나타나고 투약 스트레스도 최소화된 거예요. 그 친구 그리고 나서도 한참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정말 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바는, 이론적으로 필요한 약이 고양이는 이 친구에 따라서 너무 싫어하면 안 먹임만 못할 수 있다. 그때 저희가 그걸 느꼈고, 결국 고양이의 평생의 삶의 질에 대해서 집사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무수량 중대가 전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건강검진을 해서 너무 늦지 않게 아이의 질환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또 관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건강검진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3원칙 항상 지키셔서 아이들이 별 문제 없이 너무 늦지 않게 건강관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고양이만 건강하면 집사는 행복하니까요.